제가 여러분한테 마이너학을 일단락을 져주려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미리 이렇게 말로 구두상 먼저 좀 정리를 하고 예의상 요원력들 보기에 하고 정리를 지금 이제 텍스트로도 정리할 텐데 텍스트가 중요하죠. 아무래도 텍스트로 정리를 할 건데 마이너학을 이렇게 왜 마이너학을 집대성 했냐면 좀 직관 언어가 대한민국 사람들은 제 말 다 알아들어요. 대한민국 어처럼 그냥 직관적으로 그냥 사용하면 됨. 이게 아니었던 거지. 외국어는 자국에서도 그 외국어를 뼈 빠지게 배워야 되는 상황이었어. 물리형 표현 언어는. 가지고 어쨌든 직관화가 안 되는 언어 형태를 가지고 있었어요. 기존 문법을 가지고 직관화가 되도록 이제 마이너학으로 돌파를 해가지고 물리형 표현 언어라는 개념을 세우고 절대라는 개념을 세워가지고 정리를 했어. 정리를 해가지고 직관화를 완성을 했어. 이제 그냥 보자마자 그냥 영어가 되도록 영어를 기준해서 그러니까 문법 어려운 거 필요 없이 그냥 다 되도록 말의 미용이 앞에 있고 뭐 몇 가지 규칙만 준수하면 그냥 직관화가 돼버려요. 좀 이해를 하면 이제 나머지는 이제 단어 가지고 전개를 하는 거지. 그런데 그 제 말이 맞단 말이죠. 근데 이 지구촌 학계가 안 바뀌어. 그걸 안 받아들이고 있어요. 말하자면 안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용어력도 알고 언어학계에서 모르겠어요. 완전하면 마이너학이 그냥 통틀어서 외계어까지 다 정리를 한 건데 수준이 어마어마하게 높으면서 더 쉬운 건데 근데 뭐 여러 가지 사정이 있나 보지 뭐 그죠? 사정이 있나 봐. 그래가지고 아직 전반적으로 그게 직관화되는 관점에 마이너학 기점의 풀이를 뭐 정식으로 아직 안 가르치고 있더라고. 약속은 다 했는데 용역들은 약속은 실컷 다 해놓고 아직 실천적이지 못해요. 지구촌에. 근데 그 언제까지 기다리냐? 언제까지 그걸 기다려? 그때까지 언제가 될지 모르는데. 그래서 일단락을 하려고 그 일단락을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그럴까? 아니 이 상태에서 일단락이 된단 말이야? 이렇게 얘기를 할 거라고. 일단락이 되긴 돼요. 어떻게 하냐면 저기 표충구조가 뭐냐면 그냥 겉보기. 그러니까 겉보기 약속된 최소의 약속들이 있어. 영어를 예로 뭐 여러분들 다 아는 뭐 전명규가 어떻고 저떻고 그거 보면은 최소의 약속은 돼 있다고. 근데 내 말은 거기서 제 말은 그 표충구조로만 그 단어 그러니까 말하자면 뭐 앞에 그 형식에 대한 품사 있잖아. 품사와 품사 간 관계에서 최소한의 약속들이 있지. 그걸만 지켜가는 거야. 그리고 거기서 한 번 더 들어가가지고 내용상에 들어가지. 그러면 그 내용상에 들어가면 이제 해석이 분분해져요. 해석이. 그게 문제였던가. 내용상에 들어가면 해석이 분분해지면서 통일이 안 돼요. 이거 말하자면 수능 영어 같은 스타일이 통일이 안 되는 스타일이고 테스트 영어 그러니까 토익이라든지 뭐 탭스라든지 이 테스트 영어는 통일이 돼. 채소만 가지고 가는 거. 채소 약속만 가지고 표면 약속만 가지고. 왜냐면 국제적으로 써야 되니까. 국제적으로 같이 뭐 회사에서 같이 일할 텐데 서로 뭐 문학 작품 가지고 거론할 건 아니고 맞죠? 그럼 뭐 그냥 국제영어상에서 테스트 영어만큼은 영어권 예로 테스트 영어만큼은 내용 골자 해가지고 의견이 분분해지는 쪽으로 다 탈피를 한가. 제가 이제 최종적으로 관측을 하고 다 알아봤어요. 다 조사를 해보고 했는데 표준 구조만 가지고 따지고 있어요. 최소의 약속만 가지고. 그래서 이게 10년 전의 토익이나 20년 전의 토익이나 그 최소 약속은 항상 같아요.
단지 여러분들이 정말 문학가로서 누군가와 견을 나누고 싶어. 문장 한 개를 가지고 똑똑한 영어권 사람들하고 견을 나누고 싶어. 그러면 사실 문장 한 개 가지고 우주 끝까지 결론이 안 나는 경우가 영어권, 그러니까 물리이형 표현 언어는 수두룩하다고. 잠정적으로 서로가 내가 생각할 때 이 문장이 이런 뜻 같은데 너는 어떡하냐. 나는 이렇게 받아들인다. 이렇다니까 전문적으로 들어가면은. 근데 통일이 안 돼 거기가. 그걸 통일하고자 했던 게 마이너학이었어요. 근데 굳이 지금 현재 보니까 아유 마이너학이 대단한 건지는 알면서도 아직 그 식으로 마이너학으로 정리를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대안은 뭐냐면 그거야. 저기 테스트 영어, 토익, 탭스 뭐 이런 거. 그거는 국제적으로 실용적으로 써먹어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의 약속을 겉표현만 가지고 지켜지는 게 있다. 거기서 이렇게 생각하면 돼. 대한민국 사람끼리도 서로 일상적으로 대화할 때, 좀 더 내용 어렵게 들어가냐. 그럼 표면적인 말로 그냥 다 얘기 끝나잖아. 그럼 말 잘하고, 글 잘 쓰고, 잘하는 거잖아. 어떤 문장 한 개 가지고 막, 구구절절, 그건 대한민국도 마찬가지. 뭐, 옛날 고전 문학 같은 거 붙잡고, 이 문장의 뜻이 뭐냐. 그러면 또, 전문가들끼리는 또 의견이 분분할 수 있어. 평상시 뭐, 그러고 살 건 아니잖아. 그죠? 그거는 따로 배워야 돼. 그리고 그런 지점은 항상 자신의 견이 존중 못 받는 수 있다는 걸 감안해야 돼요. 거기서 한 템포 고삐를 늦추는 거지. 그 수밖에 없는 거. 이게 되죠. 현재의 지구촌은. 그래서 그 표충 언어에서 약속이 된 거, 그거만 그 말하는 살다 보면 부족함이 많아요. 그거 표충만 가지고는 약속만 가지고는 저 어떤 문장을 좀 이렇게 뭐라 말하면은 그거 당장 표충만 가지고는 분석이 용이치 않다 싶지. 그럴 경우가 있을 거라고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아니지. 그거는 보고 국제적인 약속에서 우리가 서로가 의견이 분분해질 범위까지는 건들지 맙시다. 이렇게 약속을 하는 거야. 이게 되죠. 언어적으로. 그게 가능한 게 현재 그 테스트 영어, 토익, 탭스 같은 걸.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혼자 어쩔 수 없죠. 그렇게 해서 일단락을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게 영어는 자 대한민국 말처럼 절대어가 아니야. 그래서 대한민국 말도 전략어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전략어로 얼마건 비꼬 와가지고 저쪽을 외계인하고 협상을 한다 쳐. 그럼 대한민국 어로도 얼마건 상대방을 혼비백산하게 만들 수 있어. 뭔가가 전혀 말하자면 이 사람들이 쓰는 문법이 뭐냐, 헷갈리게 만들 수 있다. 왜냐하면 절대어라서 또 자유롭거든. 문장 구사가 자유롭잖아. 이 자율성 가지고 은근히 뭔가 물리인형 표현 언어처럼 어떤 문법적 정의가 있느냐. 이렇게 굴면은 한도 끝도 없지. 속 끓는데. 근데 본권은 대한민국어는 절대어로 보존 형태를 가지고 있고 원언어형으로 보존 형태를 가지고 있고 USA 영어 가지고 알파벳 그걸 아베크라고 그러는데 아베크 언어 가지고 전략어로 써요. 전략어로 외계인하고 막 부딪혔을 때 이 문장을 쓴단 말이야. 외계인하고 협상상에. 근데 이들이 이 문법조차도 완벽하게 깨치지 못하도록 비꼬는 거야. 계속 끊임없이 뒤에서 비꼬는 거야. 그러면은 이 외계인 입장에서는 당장의 표면만 어느 정도까지만 딱 뜻으로 받아들이고 문법 분석이 안 되게 돼 있어요. 되죠? 그거를 이제 그런 수법을 저한테 써먹은 거죠. 테러할 때. 저를 테러하면서 그러한 영어 기법을 도입을 해가지고 내가 문장 한 개도 대체 같은 문장 어제 문장하고 어제 같은 문장이야. 오늘 같은 문장의 뜻이 달라져. 그러니까 당하는 입장에서는 이게 대체 무슨 문법이냐, 대체 왜 이러냐 막 이러면서 되면서 난항을 겪게 되는 거죠. 그 난항을 외계인이 겪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게 전략어로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가 그 전략으로 쓰기가 좋은 이유가 점점 블랙버드 점점 블랙버드 점점 이게 원래가 전치사 가지고 해석이 분분하게 만들 수 있거든요. 전치사적 이해 가지고. 그게 수법이야. 그러니까 그게 이제 테러용이기도 하고 협상용이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저는 두 가지 다 분석을 했었어요. 협상용일 때 그리고 테러용일 때. 협상용일 땐 그래도 남는 게 좀 있는데 테러용일 때 남는 거 한 개도 없어. 작정하고 테러질을 하면은 영어 가지고 저는 수천만 번 당해왔기 때문에 아시죠. 근데 어쨌든 그런 건데 영어를 가지고 왜냐면 대한민국어는 보존을 해야 된다고. 본권에서 보존형이야. 원어력 그 지위를 갖고 있다고. 대한민국어는 본권의 원어적 지위를 갖고 있는 언어라서 보존을 하고 영어를 내세워요. 외계인과 맞닥뜨렸을 때 차원 협상이라고 불리는데 그걸 외계인하고 맞닥뜨렸을 때 차원 협상이라고 그러죠. 차원 협상을 할 때 영어를 쓴다고. 그래서 전략어로 가가지고 한판 붙는 거야. 그러면서도 이 문법 체제를 안 걸리기 위해서 뒤에서 끊임없이 뭔가를 우선순위를 바꿔가. 그런 슈퍼 전략을 쓰면서 외계인하고 협상을 하는 거야. 자, 이해하셨죠? 그거를 고스란히 물론 이 지구촌이 그게 완벽하지. 그것도 역시 이 지구촌은 완벽하지 못해. 이 지구촌은 테러용으로 써먹을 때도 완벽하지 못해. 그것도 전략으로 현재 수준이 전략으로 써먹어도 완벽하지가 못해. 아직은. 근데 그 완벽하지 못해도 일개의 사람 한 명, 나 혼자 테러를 당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그게 완벽하든 완벽하지 않든 그 사람 한 개야. 그거를 어떻게 풀 수 있는 방법이 1도 없었다고. 그래서 이제 테러지를 못하도록 마이너하고 구축한 거예요. 이해되죠? 그럼 이제 마이너하고 구축하면서 이제 더 이상 테러를 못하게 되긴 했어. 예, 물리형 표현 언어와 절대어의 차이. 물리형 표현 언어는 말의 유형이 앞에 있다. 요걸 극대화하면 이제 다 풀이가 돼요. 그래가지고 더 이상 이제 나한테 속여먹지 못하도록, 사기치지 못하도록 그렇게 됐어. 그리고 사회에도 이 지구촌에도 마이너하기 전파가 돼가지고 잘 뭔가 건사가 되길 바랬는데 그거 아직 못 바꾸고 있네. 요원력들 다 쓰고. 그러면 애들이 얼마나 언어하기 쉬워지는지 아세요? 배워먹기가. 근데 그거는 아직은 안 되고 무슨 사연이 있겠지. 근데 그거를 기다려줄 수는 없다는 얘기. 그거를 계속. 그죠? 그래서 1달락을 줘야 돼. 1달락을 줬는데 그 방법이 표충 구조. 이 언어가 쓰면 최소만 약속한 거. 이게 뭐냐면 토익, 이런 거, 테스트 영어, 탭스 뭐 토익, 탭스 뭐 이렇게 테스트 영어들이 당장 현업에서 써먹어야 되는데 문장 가지고 지지고 볶고 이거 딱지색 그럼 더 돈이 어떻게 되냐? 무역 진행이 되는데, 그죠? 그래서 국제적인 약속으로 정의해둔 게 바로 그 테스트 영어, 즉 테스트 영어가 대안이었어. 근데 그거 맞죠? 그래서 테스트 영어를 좀 하면 돼요. 단지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대한민국의 수능 영어랑 수능 영어, 대한민국의 수능 영어는 내용 구조를 나름대로 문법화 하겠답시고 나름대로 짠 거야.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못 풀어요, 대려. 이해되죠? 그러니까 수능 영어랑 테스트 영어랑 틀리구나 이렇게. 그리고 뭐 때문에 여러분들이 평생 고생하게 되냐면 이 수능 영어 형태 때문에 평생 고생하게 돼요. 평생 수능 영어 그거 어떤 거냐면 수능 영어는 대한민국의 수능 영어죠. 대한민국에서 형성된 수능 영어. 그럼 이거는 영어권에서 물리형 표현 언어권은 영어권만 따져가지고 이쪽 영어랑 같은 영어인데도 여기랑 문장의 뜻이 틀리다니까. 그런 현상을 대한민국 수능 영어에서도 노출이 되고 있었던 거라. 자, 이해되죠? 그러니까 살면서 이게 수능 믿고 영어 잘한다고 했다가는 어디 가가지고 영어 국제적으로 뭔가를 좀 잘할 수 있는 인원이 못 돼, 절대로. 진짜 우물한 개구리가 된다. 즉 포기할 줄 알아야 돼요. 현재 마이너 화학을 여러분들이 제대로 좀
그 마이너를 제가 다 정리를 해줬잖아요. 이거를 용력들이 교과서 해가지고 퍼뜨리면은 난 지금 할 말이 내가 더 이상 얘기해 줄 것도 없지. 그렇게 되잖아요. 쉬우니까. 근데 그렇게는 하지는 않고 있는 상태야. 그러면 믿을 거는 뭐냐면 그거야. 그럼 테스트 영어라고. 테스트 영어. 되죠. 테스트 영어는 네, 이해되시죠? 그 차이. 수능 영어 타입은 이게 내용상 로케이션화 돼 있다. 이해되죠? 이게 영어적 특성이야. 영어 물리형적 특성이라고. 그 지역화 된다니까 언어가. 그래서 대한민국 학생들이 수능 하지. 그거 대한민국에서 지역화 돼버린 거야 이게. 자, 이해하셨죠?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국제적으로 나섰다가는 이제 너 뭐 하는 거냐 이렇게 되는 거지. 즉 이 국제 능선에 발맞춤 해야 되잖아. 그러면 대단히 심플해요. 심플하다고. 자, 이해하셨죠? 그래서 테스트 영어를 기준해야 돼. 그러면은 테스트 영어를 기준하게 되면 다시 말하건대 표준 구조에서 몇 가지 약속만 딱딱딱 지켜지면 되는 거. 그리고 그 좀 사람들 골치 아프게 만드는 투비오와 나투비오와 이렇게 있잖아. 중요한 사람의 경우는 이 투비 전치사 구조 가지고 좀 예술적인 신말 구조처럼 강한 게 있어. 그거 사실은 그런 것들 사실은 문학가들도 의견이 분분할 수 있다고. 이제 그거 지금 그런 레벨의 로케이션화 돼 있다니까. 수능 영어가 대한민국의 수능 영어. 자, 이해하셨죠? 그래서 수능 영어 타입으로 국제 능선을 받겠다 하면 또 말이 안 되거든. 평생 고생한다고. 평생 대학 가가지고 좋은 대학 가려고 수능 영어 붙잡고 영어를 했는데 막상은 국제적으로는 시간 낭비한 거지. 가감하게 취급 안 하는 거. 대한민국 사람이 대한민국형 수능 영어 가지고 외국 사람들이 있어. 대화하다가 본인이 답답해. 아니 그거는 이렇게 표현하면 되지 이런 건데 근데 외국 사람들 못 알아들어. 왜? 과감하게 버리거든. 야 너처럼 얘기하면 이게 말 길어진다. 이 너가 지금 이 원래 외국어 원래 외국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게 대한민국은 맺고 끊는 게 확실해 주지. 그리고 고증도 쉽고 이해되죠? 근데 외국은 고증이 어렵다니까 기본적으로. 그래서 길어지게 되는 거 딱 질색한다고 외국 사람들이. 말이 너가 쓰는 말 뻔데는 우리가 뒷받침을 못 해준다니까. 너 그 식으로 우리랑 같이 계속 일을 하려면 일 못해. 이거라고. 자, 이해되셨죠? 그래서 제가 마이너학으로 돌파를 해가지고 그걸 다 정리를 했는데 아직 뭐 용역들이 약속은 시컷 다 해놓고서 마이너학이고 떡 하고 여러분들 알아먹고 좀 내가 그거 정리를 하려면 돈 있으면 돼. 내가 돈이 있으면 내가 지금 집필해가지고 다 해가지고 내가 그냥 하겠는데 돈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락을 해야 되죠. 일단락 하는 방법이 이걸 강조하는 거지. 테스트 영어가 뭐고 표준 구조 몇 가지 약속만 지켜서 가고 뜻이 좀 더 좀 강범해질 것 같은 건 과감하게 버린다니까. 외국 사람들도 왜 골치 아파질 거 아니까. 문장이 좀 길어지고 해지면은 서로가 막 난항 겪을 거 안다고. 그죠? 투비오와 나투비 그거 여러분들 그냥 상품적으로 뭐 죽느냐 하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설명을 하니까 그렇지 막상 자연스럽게 내추럴하게 다시 봐봐. 잠깐만 이게 그 뜻으로 그렇게 쓰였단 말이야. 그게 같한다고. 전치사적 구조는 그게 그렇다고.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쓰니까 그런가 보다지. 전치사 구조가 들어간다면 사람들이 잘 안 쓰는 분은 영역에서 문장을 맞닥뜨려가지고 쓸 때 의견이 분분해질 수 있는 게 골치 아파진다는 거야. 그건 다 외국분들도 그거는 몸에 상하에 배어 있다고. 그렇죠? 그래서 넘긴다고. 그래서 딱 분명 확실한 것만 딱딱딱 짚고 가고 나머지는 약간 독백처럼 흘린다고. 외국분들도 서로가 얘기할 때 그거 뭐라 하면은 흘려들어. 그리고 딱 책임감 있는 명쾌한 언어만 받아서 서로가 인정을 하면서 가는 거라고. 근데 그게 바로 뭐냐면 그래도 이 지구촌에서 일은 해야 될까? 밥 벌어먹고 살아야 될까? 그게 바로 테스트 영어라고. 국제적인 그걸 감안해서 만든 게. 물론 거기 나오는 품사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표충 문법이라고 부르는데 그 표충 문법 가지고 내용 문법으로 들어가면 여러분 다시 또 외계인,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또 헤맨다고.
토익 및 탭스 뭐 이렇게 테스트 영어에서 다루는 표준문법은 그냥 표시야, 표시. 이런 품사를, 이런 단어는 이런 품사를 표시를 해둔 거다. 그리고 상투적으로 이런 품사, 이런 품사는 이 정도에서 약속이 된 바가 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예리하답시고 나름대로 똑똑하답시고 이 품사의 뜻을 정확하게 다시 가려가지고 전치사를 두고 다시 한번 더 들어가가지고 내가 이거를 설명을 할 수 있겠노라 이러는 순간 깨지는 거야. 그냥 그대로야. 요 어떤 샘플링처럼 문장 구조가 딱 돼 있어. 요까지는 돼. 근데 외국 분들도 요거를 응용한답시고 더 응용해가지고 살을 붙이는 순간에 내용 구조상 문법으로 들어간다. 그러면 물리이형 표현 언어성 특성상 로케이션화 돼버려요. 지역화 된다고. 방언처럼 사투리처럼 돼버려요. 그 지역의 사투리처럼. 서로가 다른 말을 하게 된다. 그래서 철저하게 표준 문법, 그래서 소정, 그것도 다를 다룬 것도 아니야. 테스트 영어는 그거 다 다루면 또 말짱 헛거든. 또 전부 다 헤매게 돼. 그래서 현재 구조상까지 나와 있는 테스트 영어는 그 표준 문법의 소정까지만 딱 다루고 있다고. 근데 그게 맞는 거라고. 이해되죠? 거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항상 대한민국 똑똑해가지고 대한민국에 있는 품사들은 대한민국에 쓰고 있는 형용사 특히나 그건 대한민국에 딱 맞아떨어져. 대한민국 형용사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다 맞아떨어지는데 외국의 그 물리형 표현 언어에서는 형용사란 말을 붙이자마자 문장 구조가 깨져버린다니까. 형이라고 풀이가 돼야 돼요. 근데 지금 마이너학으로 내가 그렇게 정리를 한 게 지금 교과서로 나오고 있냐? 안 나오지. 안 나오기 때문에 그 내용 문법으로 들어가면 안 된다고. 표준 문법 상에서 끝내야 돼. 표준 문법은 간단한 원리까지만 하고 여기서 더 확장도 안 해요. 용례 맵까지만 해놓고 여기서 뭐 뒤에 단어만 좀 바꿔가면서 패턴만 좀 바꿔가면서 쓰는 거야. 그게 정답이야. 근데 그 물리형 표현으로 쓰는 구수밖에 없어. 현재 마이너학을 딱 들이대지 않는 이상은 그거밖에 없다고. 근데 현재 마이너가 안 나왔잖아. 그죠? 마이너가 안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 볼 수 있도록 안 나와 있잖아. 내가 정리를 했다만 용역들이 약속이 그 찍어내기로 했다고. 라이센스는 걸려있고요. 찍어내기로 했는데 그게 안 나왔어. 그러면 언제까지 기다렸냐고. 그럼 방법은 지금 내가 강조해 주는 거는 그거밖에 없어요. 그 테스트용. 자, 이해하셨죠? 그리고 여러분들 진짜 영어 가지고 한번 비꼬기 시작하면은 요즘 끝도 없다는 거. 그렇게 외계인하고 상대할 때 영어를 앞에 내세운다 전략으로. 대한민국어도 그럴 수 있지만 원어로 정의를 해가지고 여기 보호를 한다고. 대한민국 언어. 그러니까 외계인하고 맞짱 뜰 때 영어를 가지고 군대에 투입될 거 아니야. 차원 협상이라 그러거든. 그러면 투입되면 이 영어를 가지고 뒤에서 막 우선순을 바꿔가면서 외계인하고 대화를 하는 거야. 그 외계인이 소정의 표면 단어까지 뭔가 유추는 되지만 정확한 문법을 못 깨뜨려 보게 된다. 뒤에서 막 우선순을 바꿔가면 그렇게 협상하는 거야. 그게 전략으로 쓰는 거거든요. 전치사 때문에 그렇게 해도 외계인이 대강 쉽게 생각해봐. 외계인도 그럴 거 아니야. 아, 이거 전치사 들어가는 언어다. 그러면 쟤네들이 원형 문법을 어떻게 잡고 있는지 모른다. 요렇게 생각하는 게 맞는 거야. 이해하시죠? 근데 그걸 이제 마이너학으로 통일을 한 거야. 뭐 어쩔 수 없, 이거 마이너학, 그 외계인도 역시 마이너학으로 통일이 되는 버리니까. 근데 협상이 왜 가능한가? 이쪽에서, 아니, 우리 마이너학을 내세운 거 아니다. 맞춰봐라. 내려가면서 막 쓰고 있어. 이쪽 외계인도 그 정도 차원 협상을 하려고 머리가 좋아야 될까? 문명이 발전돼 있어. 그러면 이들도 역시 마이너학 형태를 가지고 들이댈 거란 말이지. 근데 이쪽에서 차원 협상하는 입장이, 아이, 마이너학 자시고, 우린 모른다. 니들이 알아서 해라 하고, 뒤에서 숨긴 거야, 우선순위로. 마이너하고 적용한 거지. 이게 전략으로 적용한 거지. 우선순위 받고. 그런 기법을 쓴다는 얘기죠. 자, 이해하셨죠? 아주 현재는 어쨌든 마이너하고 통일형이 안 나오고 있으니까
약속 다 해놓고 영웅력들이 약속 안 지킨 거예요. 근데 그럼 그렇다고 손 떼고 있냐고.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테스트 영어로 가지고 가는 수밖에 없어. 그 욕심을 버리라고. 테스트 영어는 소정의 약속 몇 가지, 요 약속 몇 가지 넘어와 가지고 더 이렇게 하겠노라 하면은 그 순간 또 내용상 문법 치게 되면 또 로케이션화 또 돼요. 지역화 된다고, 사투리화 된다고. 너 혼자 무슨 소리 하냐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소정의 약속에 몇 가지 용례 있지. 요거에다 패턴만 좀 바꾼 것까지가 맞는 거야. 그냥 그게 그렇게 쓰는 거라고. 그리고 아무도 안 물어봐. 사실은 너 심상이 어떠냐. 외국 사람들이 시를 썼어요. 좀 길게. 상당히 멋지고 괜찮아 보여. 근데 아무도 여러분 외국 사람들은 외국 시에 대한 어떤 분석을 대한민국 사람들이 시를 썼을 때 뭐 심상이 어떻고 막 분석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분석을 하는 거 봤어요? 물리인형 표현 언어는 그 분석 자체가 정확하지가 못해요. 이렇게 어떻게 처리를 하냐면, 야 그거 뭐 사람마다 심상이 다 다른데 이렇게 처리를 하고 있어 진짜로. 이해되죠? 그걸 또 어쩔 수가 없는 거야. 그거를 포함해서 정리를 한 게 마인 어학이잖아. 그러니까 마인 어학의 이런저런 용례 뭐 기본을 그거하고 다르지만 자연스럽게 그게 좀 지켜지는 요령인 테스트 영어가 그게 대안인 거죠. 이제 가장 적절한 대안이 되죠. 그래서 뭐 이 테스트 영어 가지고 이런 거 있잖아. 한 개를 가르치면 9가지를 안다. 그랬단 큰일 나요. 물리형 언어 가지고는 한 개를 가르쳐 가지고 한 개를 배웠어. 이 문법 용례를. 그럼 거기서 끝인가? 거기서 끝이고 정말 소중히 앞에 문장 뒤에 단어만 딱 바꿔가지고 써먹을 수 있는데 이것도 범위가 있어. 아시다시피 여기서 단어에 조금만 좀 나름대로 좀 더 멋을 들인다. 좀 아는 체를 좀 해가지고 뭐를 딱 도입하는 순간 또 외국인 못 알아들어. 어차피야. 소정이야 소정. 그죠? 한 개를 가르치면 뭐 10개를 안다. 요거 필요가 없다고. 한 개를 가르치면 그 한 개. 한 개를 알았으면 그 한 개라고. 이해하셨죠? 그냥 딱 그렇게 가야 돼. 그게 실제 이 지구촌 영어권도 그렇게 사용하고 있다고. 자, 이해하셨죠? 그리고 이제 외국인들도 그러잖아. 대한민국 대학 수능 영어 봤냐. 그게 왜 그렇게 된 거냐면 로케이션화 된 거라고. 지역화 된 거. 그게 물리형 표현 언어가 가지는 특성이에요. 지금까지 이게 좀 심각하죠. 학생들이 실컷 똑똑하게 잘 키웠다고 싶지만 한국형 로케이션화 돼버린 거잖아. 그게 폐해라고. 물리형 표현 언어권은. 대안은 또 마찬가지야. 이 대한민국 교육계도 대안은 테스트 영어로 가야 돼. 국제적으로 약속되어 있는 최소만 지키면 된다는 게 그 테스트 영어. 그래서 테스트 영어는 현재 중학교 수준만 돼도 조금만 이 문제 유형이 어떤 이유 알고 좀 듣기 좀 듣기 좀 뭐라 그럴까 연습 좀 한 다음에 시험 보면 최소 600점 나와. 그런 식인가. 그거 어렵지가 않잖아요. 왜냐면 언어가 어려우면 안 되니까. 진짜 그랬던 거야. 그거를 가지고 대한민국 사람들은 잘 모르니까 영어 어렵다고 그랬던 거야. 지금 정말 외국 사람들 안목이 맞아요. 그거 뭐가 어렵냐 이렇게 말하는 거. 지금 니들은 이게 영어권에서도 문학가들이 서로 만나가지고 문장 한 개 가지고 서로가 잘났다고 막 싸우는 경우도. 니들이 지금 그런 식이면은 이 영어 그렇게 배워봐야 아무짝에도 쓸모없다는 거지. 안 쓴다. 현지에서도 그렇게는. 이되죠? 여러분들이 뭐 다 문학가가 돼가지고 다 그렇게 할 거야. 그리고 그 문학가들조차도 자신들이 책을 쓸 때는 그런 식으로 로케이션화된 책을 안 쓴다고. 글을 안 써. 다 알아듣도록 표준 레벨의 글을 써서 가는 거지. 그들이 좀 고전 같은 거를 가지고 서로가 그 세상 살다 보면은 은근히 특히 외국은 그런 좀 문장 로케이션화 돼가지고 지역화 돼가지고 좀 용어 문장 분석이 말이 많아지는 경우가 많다고. 지금 현재 대한민국 대학 수능 보고 미국
외국에서 이게 못 알아먹겠다 이러고 있지. 그게 로케이션화 된 거라고. 이미 좀 저질이 돼버린 거라고. 이해하셨죠? 즉 그렇게 테스트 영어가 정답이었어요. 즉 쉽게 어릴 때부터 그냥 테스트 영어 가르쳐. 최종이잖아. 최종 뭐 회사 들어가려고 해도 공부해가지고 뭐 대학 가가지고 뭐 할 건데 대학 다음에 그 연구소도 붙이기도 해야 되고 회사도 다니고 해야 될 거 아니야. 최종 보전 공무원 시험 불러도 최종 보전은 테스트 영어인데 토익 탭스 이런 건데 맞죠? 그 학교에서 배운 거 그 뭐 언제 써먹고 뭐 진짜 문학가들끼리 만난 자리에서 문장 한 개 가지고 막 죽기 살기 싸우려고 그러는가? 그것도 촌스럽게 대한민국형 로케이션화된 영어 기법 가지고 외국 사람들하고 또 문학가도 맞짱 뜨려고 그것도 이상하잖아. 맞죠? 정답은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그냥 다 빼버려. 그냥 미련을 버려버리고 마이너 어학을 내놓으라 그래. 오늘부터 마이너 어학 정리 이민이가 정리해준 마이너 어학 내놔. 그거 안 나오고 있으면 그냥 조건하고 저기 테스트 영어로 어릴 때부터 가는 게 정답이에요. 자, 아셨죠? 좀 내용이 길었는데 이게 사실은 제가 대단히 환타스틱하고 재밌는 얘기를 해준 거예요. 우주 차원 협상이라는 얘기고 외계인하고 협상은 슈퍼 SF 공권 슈퍼테크 얘기를 해준 거예요. 정말 재미난 무한대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짧아가지고 이 정도까지만 얘기해 주는 건데 다음에 또 차차할게. 이게 정말 멋들어진 차원 협상 기법들이 있어요. 등등등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해주려고 해도 이 정도는 좀 알아야지. 제가 또 다음에 또 얘기를 해주죠. 오늘은 이 정도. 그리고 요거를 그러니까 마무리쯤인가 마이너하게 마무리쯤으로 언제까지 기다리냐고. 현재는 뭐 어쩔 수 없으니까 테스트 영어 가지고 그냥 밀어붙이는 게 맞습니다 라고. 벌써 수능 영어라는 게 벌써부터 로케이션화 자기 잘난 맛에 로케이션화 된 거 아닙니까 하고 일침을 가하고 뭐 이래가지고 저기 마이너 마무리 쯤으로 갈 거예요. 일단락을 해야지 일단은. 자, 아셨죠? 이렇게 해서 그렇게 내가 텍스트로 글 정리하기 전에 미리 이렇게 좀 말을 하고 좀 이따가 또 텍스트로 정리해서 올릴 거예요. 이거는 뭐 녹화상으로 남길 건 아니고 뭐 남길까? 남겨도 되겠네. 아무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